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된 내용인데요. 최근에 윤석열 검찰청장이 좀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제가 좀 비판 좀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간단하게 비판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여태까지 법적 대응한 내용들을 제가 최근에 커뮤니티에도 올리긴 했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 내용을 좀 정리한 배경,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 개혁과 향후 대한민국 진짜 10년 뒤에 대한민국을 위한 일베와의 전쟁에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최근에 일베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엄청난 근거를 저는 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그 커뮤니티 리터러시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제가 오프라인에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근거 자료를 정말 그 중요한 자료를 이렇게 남겨주고 계셔서 제가 준비한 그 일베 대응법에도 정말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들인지, 그리고 다들 골치 아파하는 일베를 어떻게 대응하겠다고 지금 제가 계획 중인지 오늘 이 중요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검찰청장 비판 한번 하고 갈 건데요. 신임 간부에게 국민의 검찰 명심해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염치로 저런 얘기를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윤석열 검찰청장 덕분에 검찰 개혁의 그 열기가 더 뜨거워지고 시기가 훨씬 더 앞당겨진 것만큼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입에다가 국민이란 말을 담지 마십시오. 지금 계속 독재 타령하고 있는데 독재 타령을 할 수 있는 이 사회 자체가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자유로운 그런 사회를 추구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거고요. 한마디로 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 자체가 증거이자 증인이라는 거죠. 아무튼 제가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대응을 좀 요약해봤는데요. 무려 70여의 압수수색을 진행해서 한 일가를 난도질해놓고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게 오늘날 검찰과 언론의 현실입니다. 검찰도 문제지만 당시 신나게 받아 적던 언론은 이제 와서 나 몰라라 모른 채 외면하고 있죠.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부실한 논리, 무자비한 수사 기소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고요. 이런 상황에도 하나하나 따박따박 대응하는 조국 전 장관을 보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힘을 보태고자 조국 일가의 대응 자료를 업데이트를 앞으로도 꾸준히 하려고 하는데요. 너무 많은 기사가 쏟아지는 탓에 어느 순간 이 진행 상황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국민들 기억 속에서 잊혀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직접 요약을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작년 8월에 고소당한 가세연이 1년이나 지났는데 아직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는 않네요. 아무튼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상황이고요. 이외로도 정경심 교수님, 조롱하던 사람들 모욕죄, 그리고 일베 4명, 우종창, 조영민, 정민진, 김상현, 게다가 최근 초인종 기자, 그리고 모 블로거까지 지금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해봤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다 설명을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내용 캡처해서 주위에도 널리 마음껏 뿌리셔도 좋을 것 같고요. 주기적으로 추가적인 소식이 공개될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언론 개혁까지 앞장선 조국 전 장관을 보면서 저 또한 많은 걸 배우고 일개 시민으로서 힘이 되고자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중요한 건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오늘날 언론과 1인 미디어의 현실, 이거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꾸준히 소식 업데이트하고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렇게 한 일가는 처참하게 무너져가고 있을 때, 난도질 당할 때 그 집 앞에서 저렇게 깔깔대며 웃던 기자들, 지금 재판 과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국민들은 이 장면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기자 간담회 때도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모욕을 한 사람들도 있었죠. 이렇게 70여 곳 압수수색을 견뎌낸 조국 전 장관, 반격의 시간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이제 계속 이런 내용들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제가 꾸준히 정리해서 요약을 하고 계속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예정이고요. 이 내용 캡처해서 많이 뿌리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왜 이 조국 전 장관의 행보가 일베 대응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 지금부터 핵심만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심만 제가 몇 가지를 요약해봤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가지 대안은 있겠지만 일단 일베 규제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박제된 일베 논란 및 처벌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주기,
이게 바로 조국 전 장관 행보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가진 인플루언서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표창 등을 통한 성취감 및 명예를 부여하고 또 공적인 영역에 선한 영향력을 가진 인플루언서들을 많이 진출시키고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는 청소년들에게 전폭적인 지원 및 양성을 또 합니다. 민간 차원에서도 크리에이터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고요. 노딱 안 받는 방법 강연을 통해서 일베의 문제와 민낯 등을 알리고요. 또 중요한 건 이 노란 딱지 관련해서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미래통합당의 막말과 혐오하는 모습도 이 학생들이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 리터러시 이렇게 핵심만 요약해봤는데요. 여기까지는 핵심만 요약해본 거고 지금부터는 그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생각한 내용들을 글로 정리해본 겁니다. 일단 일베를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폐쇄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 또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보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일베 지형을 지금부터 좁히고 그러니까 더 퍼지지 않도록 최대한 막고 그 내부에 있는 유저들이 양지로 나오게끔 만드는 게 핵심 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굳이 왜 거기에 신경 쓰냐고 할 수 있지만 청소년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일부 유명 크리에이터들의 자극적인 콘텐츠가 일베에서 적극적으로 소비되고 자연스레 시청자들까지 일베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말이죠. 여전히 일베는 압도적인 영향력을 자랑하고 있고요. 대표적 진보 커뮤니티 딴지 클리언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입니다. 심지어 그 일베가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스며들어서 점령을 했다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베에도 치명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바로 공식적인 일베 유저나 대표 스피커들은 마이너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한계인데요. 음지에서만 활동하는 게 그들의 최대 강점이자 치명적 한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을 설득하는 건 지금 쉽진 않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일베에 빠지지 않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일베의 낙인, 일베의 미래가 얼마나 암울한지 설명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 사회를 경험 못한 청소년들은 수만 명이 실시간 채팅을 주고받는 일베 생방을 보며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죠. 사회에 진출한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의 결정적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 조국 딸 모욕한 일베 회원 기소, 그리고 저도 직접 일베 회원 2명을 먼저 본보기로 고소를 했었죠. 그 이유도 일단 이렇게 박제를 하고 실제 강연에서도 저는 마음껏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박제당한 일베의 최후까지 그대로 전해주죠. 판단은 학생들한테 맡기는 겁니다. 어차피 잔소리해봤자 듣지도 않고요. 가벼운 처벌 수위가 아니란 걸 직관적으로 보여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 전 장관의 가짜뉴스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BJ란 단어에 담긴 안 좋은 인식을 스스로도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많은 BJ들이 돈은 많이 벌어도 사회적 이미지를 끌어올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가진 인플루언서들을 발굴하고 공적인 영역으로 많이 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길을 뚫어놓으면 적어도 5년 후에 아이들한텐 새로운 선택지가 생기겠죠. 일시적으로 인기를 끌지만 마이너에 머물며 사회적 지탄받는 인플루언서, 반면 돈을 잘 벌고 인기도 많고 공적인 영역에서 인정받는 멋진 인플루언서, 한마디로 이들이 공적 영역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꿈을 가진 청소년들을 위한 네트워크도 형성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핵심은 청소년들이 함께하고 싶은 욕구를 끌어내는 그런 인플루언서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1% 나눔 운동처럼 뜻있는 인플루언서들이 마음만 먹으면 많은 후세대 청소년들을 육성할 수 있고요. 결국 크리에이터, 지망생, 시청자 간의 선순환 구조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란 딱지 이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걸 강의할 때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유튜버 꿈꾸는 이유는 대부분 돈과 인기입니다. 돈을 잘 버는 법도 궁금하지만 반대로 못 벌까봐 걱정하는 마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딱 안 받는 법에 대한 강연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텐데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정책만 보더라도 지금 일베에서 하는 행동과 정면으로 배치하고 또 미래통합당의 철학과도 정면 배치하죠. 전략상 모든 걸 공개할 수는 없지만 학교에서도 정치적인 내용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막말하고 남 혐오하고 조롱하는 그런 정당과 일베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반발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베 같은 방송하면 유튜브에서 돈 안 준다. 과거엔 그걸로 떼돈 벌었지만 지금은 터무니도 없는 소리다. 이걸 그대로 전하는 거죠. 미디어 디지털도 중요하지만 검색 포털 사이트보다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많은 시간을 쏟는 게 현실이죠. 거기를 통해서 사회의 트렌드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강연할 때 청소년들이 주로 어떤 커뮤니티를 드나드는지 알아보고 거기서 뭘 배우고 느끼는지 직접 얘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혹여나 그 흐름을 놓치게 되면 온라인 소통 단절이 한순간에 오는데요. 특히 커뮤니티 리터러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디지털, 미디어, 커뮤니티 리터러시까지 여러가지 준비 중인 상황인데요. 아무튼 이 모든 게 제가 정답도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대로 방치해뒀다가는 머지않아 뉴라이트 온라인 전사들이 대거 등장하며 사회 전체가 혼탁해질 것 같아서 뭐라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글을 정리해본 거고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결론, 지금 이 내용들을 쭉 보셨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 하나하나 따박따박 대응을 하는 게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청소년들한테 그 교육 관련해서도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단순히 개인의 명예회복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한 조국 전 장관의 행보, 제가 매번 빼놓지 않고 영상을 다룰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오프라인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조국 전 장관 근황은 어떤지, 이런 내용도 꾸준히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번 방송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앞선 자료들은 충분히 마음껏 캡처하시고 주위에 널리 공유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